안녕하세요. 네, 먼저 노래 들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취미는 사랑이라는 저희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둘, 셋. 미소가 어울리는 그녀 취미는 사랑이라 하나 만화책도 영화도 아니 음악 감상도 아니 사랑에 빠지게 된다면 취미가 같으면 좋겠다. 넌 어떤 감을 얻더니 미안하지만 자기 취향이 아니라 하네. 주말에는 영화관을 찾지만 어딜 가든지 음악을 듣지만 조금 비싼 카메라도 있지만 그런 걸 취미라 할 수는 없으니까 좋아하는 노래 속에서 맘에 드는 불쌍한 장면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흐르는 온기를 느끼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면서 물을 준 화분처럼 웃어 보이네. 미소가 어울리는 그녀 취미는 사랑이라 하네.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그냥 사람 표정인데 몇 잔의 커피값을 아껴 지구가 내 편에 보내는 그 맘이 내 못난 맘에 내 맘에 걸려 또 그 맘 들여다보게 돼. 내가 취미로 모은 제법 값나가는 컬렉션 그녀는 꼭 남자애들이 단추던 루스 같대. 그녀의 눈에 비친 삶은 서투른 춤을 추는 불꽃 따스함을 전하기 위해 잔을 남길 뿐인데 미소가 어울리는 그녀 취미는 사랑이라 하나. 고맙습니다. 떨리지? 저희가 평소에 공연을 하면 주로 20, 30대 여자분들이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칙칙한 공연은 저희가 처음 해봐요. 그래서 지금 노래 부르는 친구가 조금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이 아니에요. 저는 이 가을방학이라는 팀 말고 다른 밴드를 하고 있는데 올 2월이랑 올 5월에 MBC 펍 정상화 지지 공연을 했었거든요. 여의도에서도 하고. 그때 참 그 팝도 그렇게 오래 갈 줄 몰랐었고 또 이렇게 팝이 끝난 이후에도 이런 공연을 또 해야 될 줄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를 불러주신 건 정말 감사드릴 일이지만 또 이런 취재 공연을 해야 돼서 조금 또 기분이 칙칙하네요. 네, 아무쪼록 오늘 모이신 분들이랑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응원해 주셔서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PD수첩 프로그램. 하루빨리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한 곡 더 들려드리고 내려갈게요. 역시 저희 노래고요.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라는 곡입니다. 만약이라는
그렇지 않니?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웃었지만 예전엔 미처 하지 못했던 생각도 많이 하게 돼. 넌 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냐. 수없이 많은 나날들 속을 반짝이고 있어. 항상 고마웠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겠지만 그렇지만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너 같은 사람 너밖에 없었어. 마음 둘 곳이라고 없는 이 세상 속에. 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냐. 수없이 많은 나날들 속을 반짝이고 있어. 항상 고마웠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겠지만 그렇지만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너 같은 사람 너밖에 없었어. 마음 둘 곳이라고 없는 이 세상 속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멀리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PD수첩 정상화를 염원하는 호프 콘서트 응답하라 PD수첩 진행을 맡은 송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는 김미화인데 옆으로 좀 가면 안 될까요? 일로 오세요. 너무 멀리 가까이 오세요.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나온 음악이 PD수첩의 타이틀곡이네요. 정말 네네. 오래간만에 듣네요, 선생님. 뭐 제가 오랫동안 PD수첩을 했습니다만은 네. 예전은 별로 감흥 없이 들었거든요. 그냥. 근데 오늘 이렇게 여기서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벅차고 울컥합니다. 네, 네. 송 PD님은 제가 알기로는 PD 수첩의 최장기 MC시고요. 네네. PD들에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MC가 체질이다 이런 그 얘기를.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근데 네네. 그 화려했던 MBC 무대를 놔두고 예. 지금 이 지하가 웬일입니까? 제가 2008년 4월 29일 네. 광우병 편 방송에 진행을 했던 죄로 검찰청 법원을 한 2년 정도 불려다녔어요. 뭐 그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그게 한 4년 전이니까 상당히 진행을 오래간만에 하는 셈입니다. 네. 그래도 좋은 스튜디오 또 화려한 조명 아래서 국민들을 속이는 방송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마음은 100배, 1000배 편합니다. 요럴 때 박수 한번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정말 그러시겠네요. 그 선생님을 그래서 제가 방송으로 뵀던 것보다는 신문이나 뉴스 이런 데서 그 피고인으로 많이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네. 거예요. 졸지에 아주 어마어마한 죄를 진 사람처럼 네, 네. 뻑하면 재판소에 불려다녔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PD 수첩은 결국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으셨잖아요. 네네. 네. 처음부터 뭐 사건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은 뭐 검찰이 억지로 기소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무죄 판결 이후에 더 이상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시는 바대로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PD수첩 불방 사태 역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PD수첩을 진행할 때 그 심정으로 오늘 행사를 네, 한번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유 그러셔야죠. 예, 이럴 때 박수 다시 한번. 네, 고맙습니다. 저 역시 말이죠 오늘. 네, 우리 김미아 씨는 근데 왜 불미스러운 일로 혹시 모자이크하고 출연하신 적이 그렇게는 나가고 싶지 않고요. 예. 저는 사실 그 PD 수첩을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시청자의 입장에서 네네. 시청자의 권리를 빨리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고 싶다 PD 수첩. 예, 이럴 때 또 예. 예. 네네. 올해 1월 공정방송 회복을 위한 MBC 노동조합의 파업이 시작되면서 1월 17일 방송을 끝으로 PD수첩 방송도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70일 장장 6개월에 걸친 파업이 잠정 중단되고 PD들이 현장에 복귀했지만 PD수첩은 지금까지 여전히 방송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PD들이 대량으로 지금 쉬고 계시는 분, 뭐 해고, 해고되고 징계, 또 작가들이 6명이나 그냥 네네. 무더기로 해고되고요. 네네. 지금 PD 수첩이 한간에는 PD 수첩을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얘기들도 돌아요.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충분히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8개월째 방송되지 못하고 있는 PD 수첩이 빠른 시일 안에 재개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보자고 저희 PD들과 작가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오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먼저 PD들과 작가들을 대표해서 한국PD연합회 이정식 회장 그리고 한국방송작가협회 이금림 이사장을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디 계세요? 네, 네 올라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PD연합회장 이정식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 이금림입니다. 오늘 PD수첩 방송 정상화를 위한 호프 콘서트 정말 많은 분들 찾아주셨습니다. 늘 저희 언론을 성원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벌써 힘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PD수첩은 지난 22년 동안 우리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로서 또 비판 언론의 상징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 PD수첩이 지금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무진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PD수첩이 불방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다시 방송이 재개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에 대해서 완전히 남의 일인 것처럼 외면하고 있습니다. PD수첩은 즉각 방송이 재개돼야 되고 PD들과 작가들은 제자리를 찾아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PD수첩 방송 정상화를 위한 간절한 희망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희망이 하나둘 모이면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아주신 힘을 가지고 PD수첩이 정상화되고 또 한국 언론이 제자리를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알았으면 장소를 좀 더 널찍한 곳을 잡을 걸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많이 모여주신 여러분들과 귀한 손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 읽겠습니다. 7월 20일경 PD수첩 작가 6명이 전원 해고됐다는 사실을 아주 비정상적인 경로로 알게 됐다는 보고를 처음 받았을 때 설마 그런 일이 했습니다. 지금이 그 어목했던 3050 시절도 아닌데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집트나 리비아, 시리아 같은 중동의 독재 국가에서나 있음직한 일이 대명천지에 일어날 수 있겠는가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이었습니다. PD수첩 전원, 작가 전원 해고 사태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생명으로 하는 우리 방송작가 2,500명에 대한 모욕이며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는 것이 우리 대다수 방송작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7월 31일 협회는 확대 집행부회의를 거쳐 성명서를 내고 PD수첩 작가 전원 해고는 엄연한 언론 탄압이며 정치 보복이므로 즉시 해고 작가 전원이 조건 없는 복귀를 촉구하고 MBC 김재철 사장에게는 정중하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MBC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8월 6일 협회 회원 300여 명은 MBC 사옥 앞에서 MBC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는 5개 집회를 열기에 이르렀습니다. 협회 창립 50년사의 5개 집회는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8월 8일 MBC 공식 입장을 들고 온 백종문 본부장은 우리 협회와 작가들 비웃기나 하듯이 PD수첩을 계속할 수 있도록 협회가 나서서 다른 대체 작가를 구할 수 있게 도와달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PD수첩 대체 작가 거부 서명 작가들이 900명도 넘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굳이 우리 협회까지 찾아와 그런 말을 한 저희가 아직도 궁금할 따름입니다. 우리 작가협회 소속 구성 다큐 작가들 중에 MBC의 PD수첩 대체 작가로 들어가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손으로 한솥밥을 먹은 6명의 직원을 해고시키고 100여 명의 직원을 정직 또는 대기 발령, 직원 재교육 등 일자리를 뺏은 사장과 그 뜻을 함께하는 본부장이와 국장님들과는 다릅니다. 적어도 우리 작가들은 동료의 시체를 밟는 짓을 하면서 자신의 영달을 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PD수첩은 김재철 사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본부장이나 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무도 PD수첩을 그리고 그것을 쓰는 작가들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PD수첩은 처음부터 정권이나 권력이나 MBC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눈이며 양심이며 우리가 맞이할 이 나라의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PD수첩 작가 전원을 제자리에 복귀시키고 PD수첩을 제작 방송하십시오. 그것만이 당신들이 앞으로의 인생을 당신들 후배와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또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김미화 씨도 죄송합니다. 선생님. 상처 많이 kop살이 좀 받으셨죠? 껴보려고요 오늘. 예, 예. 네. 덕분에 또 요새 나는 kop살이다로 인기 많이 끌고 그러니까요. 방송에서 잘리니까 할 일이 이렇게 많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도 나는 kop살이다 녹음하고 이리로 달려왔거든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우리 MBC PD 수첩을 응원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다는데 네. 힘이 불끈불끈 나실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잠깐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어디 앉아 계시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손도 좀 들어주시고요. 박수도 좀 쳐주시고요. 일단 한국 PD 연합회 산하 각 방송사에서 많은 PD들께서 오셨고요. 또 PD 수첩에 어디서? 아, 손 들어. 그렇죠. 이렇게 약식으로 예. 우리 뭐 이게 틀에 박힌 거 하지 말자고요. 또 PD 수첩의 전현직 PD들 어디 계세요? 예, 저쪽에 예 자리하셨습니다. 박수 좀 주시고요.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KBS의 현 사장님이실 전 사장님 정현주 사장님 모셨어요. 예. 또 한국방송작가협회 PD수첩작가 해고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분들과 협회 이사님들 어디 계세요? 네네네 박수 주시고요. 김오경 전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님 오셨고요. 어디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드라마 서울의 달로 유명하신 김운경 작가님 어디 계세요? 김운경 작가님 네, 좀 있으면 오실 겁니다. 예. 그리고 선덕여왕 뿌리 깊은 나무의 김영현 박상현 작가님 어디 계세요? 예, 손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야기의 달인으로 불리는 분이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소설가 성석재 선생님 어디 계세요? 예, 진짜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박지은 씨 어디 계세요? 네. 또 박문진 이사이신 최강욱 변호사님, 예, 반갑습니다. 아유, 박문진 이사하시느라고 머리가 많이 빠졌네. 옛날엔 괜찮으시더니. 예, 한 분 한 분 뵙고 또 얘기 나눌게요. 또 그 PD 수첩에 출연했던 많은 분들도 단걸음에 달려와 주셨는데요.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느 해군 장교의 양심선언 편의 주인공 김영수 예비역 소령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 그 광우병 편의 전문가로 출연하셨던 우희종 서울대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용철 변호사와 삼성편, 용산 참사편 등의 도움을 주신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님, 이광서 신부님 외에 또 한 분 감사합니다. 역시 이분들 이따가 한 분 한 분 PD수첩에 대한 응원의 말씀을 들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말 귀한 분들 많이 오셨죠. 낯익은 분들도 오셨고요. 얼마 전에 대선 출마 선언하신 안철수 후보님 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명숙 전 총리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도종환 선생님도 네 옆에 계시네요. 네네. 또 진선미 의원님 네 예예. 또 최민희 의원님 어디 계세요? 네네. 네. 그리고 MBC 전 앵커셨던 신경민 의원님 네 아우 예. 그리고 또 제가 또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소개 안. 저쪽에 우리 공지영 작가님도. 공 작가님, 네, 어우 너무 미모가, 너무 출중해. 또 혹시 저희가 소개 못 드린 분 계시면 자발적으로 좀 손 좀 들고 신고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늘 오신 분들이 다 귀빈이시니까요. 네, 배재정 의원님 어디 계세요? 배 의원님. 네, 배 의원님, 네, 예. 조강희 변호사님, 예, 그 텔레비전에서 많이 뵀던 분이다. 인사 좀, 네, 예, 여러분 박수 좀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장소가 좀 협소한 관계로 많은 분들이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다 모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바야흐로 본격적인 대선 전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PD수첩 사태는 단지 해고 작가들이나 한 프로그램만의 문제가 아닌 공영방송 MBC의 파행 그리고 비판 언론 탄압의 매우 극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PD수첩 사태의 해결 여부는 우리나라 언론 자유, 나아가서는 민주주의의 앞날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작금의 PD수첩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언론 자유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를 알아보는 것은 대선 후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새 후보님께 다 초청장을 보내드렸는데 지금 뭐 상당히 바쁘신 중이시고요. 그 중에 오늘 안철수 후보님께서 오셨죠? 네, 유일하게. 네. 그래서 안 후보님, 그걸 꼭 강조하셔야 됩니까? 아니, 저희가 이제 세 군데 다 공평하게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안 후보님께서 유일하게 네. 현장에 오셨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면 그래서 뭐. 후보님 모시고 이 말씀 좀 나눠볼까요? 네, 네. 좀 무대로, 네. 제가 저렇게 갈게요. 네, 가운데 앉으시고요. 네. 좀 다리가 짧으실 것 같은 괜찮으세요? 아니 정말 지금 정말 바쁘실 텐데 어떻게 이 자리에 오시게 됐어요? 그 콘서트 형식으로 하신다길래요. 제가 원래 청춘 콘서트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더 편한데 1년 만이죠. 순천에서 뵙고. 네, 순천에서 뵙죠. 그때가 이제 그 막 서울시장 건 터진 직후라서 저보고 그러셨잖아요. 서울시장 나가지 말라고. 네. 근데 지금 더 큰 사고를 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오늘 이 자리는 콘서트 형식이라 그냥 좀 자유롭게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죠? 네. 네, 네. 네. 현재 PD수첩이 8개월째 불방 중인데요.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PD수첩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여러 이제 시사 프로그램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보시는 그 안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 아까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170일 파업을 한 뒤에 좀 더 이제 나아지기를 희망했는데 오히려 더 사태가 악화된 것 같아서 정말로 이제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파업 후에도 복귀하지 못하신 분이 아직도 120분 넘게 계시고 또 이제 PD수첩 팀들 특히 그분들 이제 PD분들 그리고 또 작가분들 6분 한꺼번에 계약 해지되시고 그게 지금 상식적으로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또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목소리를 높인다면 네. 그러면 그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네.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권력에 의한 언론 장악, 또 비판 언론 탄압 등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언론 자유, 물론 MBC 사태를 포함해서 또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난번 그 파업하실 때 제가 이제 영상 메시지로도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정말 언론은 본질적으로 진실을 이야기해야만 하는 숭고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숭고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차단하는 정말 어떠한 그 시도도 용납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 정확한 워딩은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요. 내용은 나는 당신과 의견이 다르다. 그렇지만 만약에 당신이 의견 표명할 때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당신 편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그게 아마 그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님, 저희는 다리를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후보님은 이렇게 애들처럼 이렇게 들고 계시네요, 다리를요. 예.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발판이 없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귀여워서. 아니 근데
그 PD 수첩이 이제 재개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만약에 재개를 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싶으세요? PD 수첩에서 어떤 걸 달았으면 개인적인 바람이 있으시다면. 재개 1회 네, 네. 때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주제가 그 지난 180일 동안 180일 더 된다고 그러셨죠. 지난 8개월 동안 그 해직되신 PD분들 그리고 또 계약 해지되신 작가분들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요리 방법을 배우셨는지 그런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면 그게 정말 그 두고두고 후배 언론인 분들에게 정말로 큰 저는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후보님 모셨으니까 저희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돼요? 지금 사람들이 안 후보님이 끝까지 완주를 할까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을까 이거 예. 대답하실 수 있을래나? 완주하실 겁니까? 끝까지 가실 겁니까? 그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강을 건넜고요. 건너온 다리를 불살랐습니다. 네. 우리 김미화 씨가 죄송합니다. 김미화 씨가 늦게 와서 사전에 이 안 후보 측하고 약속한 질문 답변 이걸 지금 없는 걸 질문을 하셨어요. 이런 또 아니. 그래서 뭐 그건 기왕 질문하셨고 답변하셨으니까 예.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네. 이것은 아까 직전에 그 좀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MBC가 170일 파업을 하면서 잠정 파업을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 배경에 여야가 합의로 MBC 사태를 순리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이제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파업을 접고 이제 현장에 복귀했는데 그 이후에도 MBC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안 후보께서 혹시 MBC 사태 해결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상식적으로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야 간 신의로 합의를 하기로 했다면 사실 그게 그대로 지켜져야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그 합의 과정도 지켜보고 다들 알고 있는 마당에 합의가 안 지켜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바쁜 시간 쪼개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큰 박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질문이 뒤에 또 하나가 있으셨네요. 예. 아유, 예. 이렇게 해야 재미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사실 굉장히 걱정하셨어요. 아, 그래요? 걱정하셨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또 한 명의 이제 대선 주자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께도 좀 네. 와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다른 일정이 바쁘시고 그래서 못 오셨어요. 그래서 문 후보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해주실 분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현재 문재인 후보 대선 기획단 기획위원으로 계시는 도종환 의원님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의원님께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리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요. 네. 문재인 후보님이 정리해서 직접 그러니까요. 예, 주셨습니다. 예.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금 잡혀 있는 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못 오시고 제가 대신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메시지를 여기서 꺼내시는 줄 알았어요.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오늘 꼭 오고 싶은 자리였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널리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명박 정부에서 심각하게 훼손된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영성 확보, 그리고 언론인 해직 등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한 양심적 언론인들이 명예 회복을 위해 제가 준비한 방송 언론 정책을 가지고 조만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것은 단순히 MBC나 KBS 사장의 해임이나 연임 반대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권력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공영방송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공영방송이 권력의 입맛에 따라 그 본분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의 PD수첩을 비롯한 방송 시사 프로그램의 이명박 정부 5년은 PD수첩을 비롯한 방송 시사 프로그램의 순환사였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들은 개편 때마다 폐지의 수순을 밟았고 그나마 살아남은 프로그램들은 연성화되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정부 비판적 보도에 대한 정권 고위 관계자들이 불편한 심기 노출, 경영진의 사전심의와 불방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표적심의, 검찰이 무리한 기소 등 이명박 정부 5년은 언론의 비판 정신이 거세되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PD수첩을 대하는 현 정권의 처사는 과거 엄혹했던 유신 시절 조금이라도 정권을 비판하기만 하면 무조건 잡아가던 긴급조치 9호가 되살아난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처사야말로 MBC발 긴급조치라 불러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MBC발 긴급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PD수첩 작가 6명에 대한 해고 조치에도 온당한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작가를 일종의 소모품처럼 대하는 MBC 사측의 이번 조치에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함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와 민주통합당은 PD수첩 정상화와 해직 작가 6인의 전원 복귀는 물론 공정 언론 회복, 낙하산 사장 퇴출, 해직 언론인 복직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네, 잠깐만요. 무르모님께서는 못 오셨지만 그래도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좀 궁금한 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이 곤란하시면 곤란하다고 하시면. 네. 아까 이제 방송 장악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떤 건가요?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에 의해서 공영방송사 사장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오고 그 낙하산 사장들이 이 정권 편향적인 방송을 하는 이런 문제들이 되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사 사장의 추천이나 또는 그 선임과 관련된 법을 차제 고치겠다. 구체적인 거는 직접 만나는 기회 바로 마련하는 자리에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제가 다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보가 얘기할 것까지 가서 다 얘기하고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직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네. 그 약속을 꼭 좀 지켜주십시오 하는 바람을 좀 전해주시고요. 우리 도 의원님은 국회의원이시지만 늘 그 도의원으로 불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후보님의 그것만 잊고서 내려가시기는 너무나, 이거는 정말 대본에 없는 건데요. 너무 아까워요. 왜냐하면 우리 PD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담쟁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명을 말이야, 될지도 몰라. 그냥 막 하는 거야. 조명을 좀 쫙 쏴주면서 담쟁이 그거 한 번만 우리 여러분 이거 원래 계획이 없던 거죠. 계획이 없던 거예요. 계획이 없던 거예요. 이거 제가 계획한 거 아닙니다. 잔잔한 음악 혹시 없어요? 없으면 그냥 없어도 좋아. 이거는 자 갑니다. 신앙송을 하라 이 말씀이죠? 네. 하겠습니다.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와. 네. 예, 너무 좋아요. 그죠? 너무 멋져. 이렇게 계기협동을 자꾸 시키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꼭 다음에는 이분과 사전에 논의해서. 아니 지금 그 방송 시간 엄청 초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PD수첩의 응원과 격려 보내주신 문재인 후보님 그리고 대신 오늘 나와주신 도정환 의원님께 잠깐만요. 크게 감사드립니다. 크게 감사하기 전에 한 네.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예. 저도 해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해직을 당해서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10년 걸렸어요. 그래서 해고당한 분들의 심정을 잘 알거든요. 네. 그중에 특히 이제 막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가정적으로 힘든 거 이런 거 말고 제 경험에 의하면 제일 힘들었던 게 억울함이에요. 내가 당한 처사가 억울하고 또 저들이 부당하다는 거. 근데 우리가 힘이 부족하다는 거. 이 구조가 제일 힘들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잊혀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문재인 후보가 됐든 안철수 후보가 됐든 둘 중에 한 분이 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분 더 계세요. 이 얘기를 안철수 후보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의 이 억울한 이거를 꼭 풀어주는 대통령이 되셔야 한다는 거. 어느 분이 되시든. 어느 분이 되시든 네, 둘 중에 한 분이 되실 그럼요, 거니까. 그럼요. 아유, 저는 저대로 한 분 문재인 더 후보한테 계세요. 이거 꼭 1순위로 해결하라는 말씀을 전할 테니까 네. 안철수 후보님께서도 이걸 1순위로 해결하는 거를 제일 중요한 거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세 분의 그 대선 후보들 중에서 박근혜 후보님께도 참석을 저희가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주최 측에서. 서울에 계셨으면 오셨을 테죠. 예, 근데 그 네. 지방 근데 지방 일정이 바쁘신 있으셔서 관계로 오늘 못 오셨고요. 오늘 참석하기가 좀 어렵다 네. 이런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음번에 이런 행사가 없어야 되는데 다음번에 오시면 안 되는데. 예. 예. 오늘은 PD수첩 하여간 언론 자유 네. 여기에만 집중해야 네, 됩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선거법 위반으로 그러니까요. 조심해야 돼요. 네. 김유아 씨 지금 늦게 와가지고 대본 파악이 지금 잘 안 돼 있어요. 네, 9월 25일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지난 22년간 매주 화요일 밤 11시 15분에는 PD수첩이 방송됐습니다. 네. 평소 같다면 아니 불이 꺼지니까 눈이 안 보여요. 불 좀 켜주세요. 평소 같았다면 지금 이 시간 PD수첩 팀은 방송 준비로 편집실, 종편실, 스튜디오를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을 시간에 죄송합니다. 제가요 네. 방송국 들어온 지 30년쯤 됐어요. 그러니까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입니다. 네,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PD수첩이 그동안 겪었던 일, PD수첩 잔혹사. 여러분 박수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뒤쪽이 제가 17년 동안 제 일터였습니다. 해명이라는 게 사실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징계 대상자한테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증거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걸 잘못했는데 소명을 해봐라. 당신이 이런 일을 저지를 때 그 당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다든지 반박을 해봐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제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아무런 얘기도 안 해요. 1년 됐다고 옮겨라. 모두 다 옮기겠다. 이런 인사가 지금까지 어디 있었습니까? 항상 프로그램 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해왔었죠. 저희 조직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든지 아니면 뭔가 흔들려드는지. 근데 최성훈 씨한테도 이번엔 좀 약간 자유로움을 주자. 저 사람 정말 저렇게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느냐 앞으로. 프로그램 할 때마다 신경 써야 되고 그건 오히려 당신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다. 나는 정말 다른 생각하지 않고 나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겠다. 나는 이게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본다. 이게 나의 꿈이다. 이게 나의 운명이고 나의 꿈이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제가 함께 해왔던 저의 꿈, 그리고 함께 많은 우리 PD들이 서로 도우고 배우면서 갖고 왔던 그 꿈을 말하자면 국장님이 되시자마자 윤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정말 그 일단에 거의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그걸 깬단 말이죠. 굉장히 비논리적인 방식으로.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국장님은 부인하시지만 저는 단언하건대 PD수첩을 망치기 위해서 지금 그러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PD수첩이 입을 닫고 PD수첩이 더 이상 발언하지 못하도록. 국장님 상대로 이거 설명해야 하는 자리인데 볼 때 PD수첩 프로그램에 노동운동 편향성이 있고 정치적 편향성도 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좀 지나치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PD수첩의 과도한 정치색을 탈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의 소견이고, 예를 들면 최승호 PD 같은 경우에 유능하지만 정치색이 과도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할 말이 없다는데 왜 자꾸 만나자고 하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처음부터 되게 거칠었죠. 이유라도 듣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분위기 쇄신이다. 작가들은 분위기를 바꾸는데 작가 교체가 필요한 것 같다. 근데 그날 그 국장이라는 사람과 어쨌든 PD수첩이라는 제 팀을 맡고 있는 팀장의 표정을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표정이 어땠는데? 그냥 뭐랄까요, 그냥 너네들이 나가는데 지금 여기까지 와서 그 이유를 뭐 들어야겠어? 뭐 어떻게 뭐 복귀 투쟁이라도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PD수첩
직접 작가들의 부당 해고와 또 치졸한 보복 해고는 작가들의 생존권을 말살한 것이 문제만이 아니라 방송사의 생존 이유를 말살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작가 정신을 짓밟는 이번 사태가 복직으로 종식될 때까지 우리 드라마 작가들은 구성 작가들과 함께 연대에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드라마 작가들은 PD 수첩을 집필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해고된 동료 작가들의 피눈물 나는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김재철은 PD 수첩 작가들에 향한 파렴치한 조치를 즉각 처리하라. 독재 국가 시대에 박정희 치하, 전두환 치하에서도 작가 집단 학살은 없던 만행입니다. 김재철 사장은 만행을 즉각 초래하고 MBC에서 떠나시고 여의도에서 떠나시고 서울에서 떠나시고 대한민국에서 떠나시고 지구에서 떠날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제가 딱 발령을 받았을 때 처음에 이제 주변에 스텝이 나갈 때 책상을 잠그고 가던가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팀장이 책상을 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주변에 또 물어보니까 그게 되게 만연한 일이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한미 FTA 4대강 해야 정부에 누가 될 것 같으면 아예 못하겠습니다. 4대강에서 노동자들이 급한 공사로 계속 죽어나갈 때 18명 죽었을 때 저희가 이 문제를 갖고 4대강 공사 잘못됐다고 아이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팀장님이 18명 죽은 게 무슨 말이 죽었다고 아이템이 되냐. 매주가 전쟁이에요. 아이템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 내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자기는 거기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한민국 제주도! PD수첩 팀장의 얘기는 시청률 안 나온다? 그 다음에 남의 자취상에 제풀이어서야 되겠냐? 제주도 사람들이 다 올라오면 어떡하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기획안이라고 이제 그 종이 문서로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그걸 이제 PD 앞에서 제 앞에서 이렇게 찌질면서 할 수 없다 라면서 이 아이템 안 된다라면서 제 앞에서 그 제가 작성한 기획안을 찢었죠. 도대체 그 노태우 때 하고 좀 똑같을까 옛날하고 그런 생각이 드네. 내가 PD수첩을 그 노태우 때 하고 지금 다시 하는데 나는 왜 그 중간에 이제 뭐 무슨 김대중이나 노무현 정부 때는 안 하고 근데 어쩜 이렇게 똑같은가 싶어서요. 아줌마 하나 그냥 크레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아무도 신경 안 쓴다. 이거 뭐 사회적으로 시청률도 안 나올 뿐더러 사회적으로 아무런 반향도 없다. 취재해봤자 아무런 소용없다.
네. 자, 오늘 여기 이 자리는요, 방금 보신 PD 수첩 잔혹사의 두 주인공이세요. 최승호 PD, 정재용 작가 두 분 모실게요. 예, 오십시오. 두 분이 PD 수첩의 간판 스타들이신데 결국은 잘리신 거네요. 잘렸죠. 네. 그러시죠. 요새 뭐 하세요? 자전거 타고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글로 좀 정리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정 작가님은요? 저는 그 로드용 자전거를 사서 시속 30km 정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분과 화를 운동으로 그냥 풀고 계시네, 두 분이요. 그러시구나. 이 두 분이 그동안 뭐 만드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PD 수첩 안에 작품? 제가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걸 보면 검사와 스폰서 3부작, 4대강 수십 6m의 비밀, 공정사회와 낙하산, 한 해군 장교의 양심선언, 이 하나같이 우리 사회를 들썩거리게 만든 그런 작품들인데 잘리셨구나. 하여간 이 정부 하에서는 무리를 일으키거나 너무 반향을 크게 불러일으키면 잘릴 위험이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반향도 크고 제가 알기로는 상도 많이 받으신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됐죠? 반향이 크고 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른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그 이명박 정부 들어선 그 사장님이나 관리들이 워낙 그 희한한 짓을 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PD수첩하고 이명박 정부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이예요. 그분들은 강을 삽질을 하고 비리를 저질러서 주머니를 채우면 되는 것이고, 저희는 탐사 보도 프로그램의 본령이 고발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고발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적대적 공정? 그렇죠. 근데 갑자기 발끈해서 저희들을 이렇게 잘라버리네요. 네. 선생님도 좀 저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자꾸 올라오는데 잘렸어도 너무 폭나게 좀 해봐봐. 앞에서 막 시간을 25분을 오버했대요. 그러니까 짧게 하라고. 김미화 씨가 내가 너무 오버했나 봐. 네, 이게 저 생방송에서 김미화 씨도 잘린 다음에 방송 감이 우리 감이 떨어졌어 이제. 아니 근데 아까 좋았습니다. 사실. 그죠? 우리 저 안철수 후보님한테 질문하신 네, 우리 안 후보님. 예. 하여간 최승호 PD는 해고됐고 다른 PD들도 줄줄이 징계를 당하거나 타부서로 전출당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만은 근데 최승호 PD 많은 PD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뭐 PD수첩 PD들 지금 뭐 제자리에 있는 사람 거의 없고 다 이제 뭐 저기 저 교육 발령 나서 브런치 만드는 교육을 받는다든지. 브런치는 뭐야? 너무 폼나 보인다. 예, 뭐 지금 뭐 사실 MBC가 말이 아니죠. 그 저 올림픽 하는 과정 상황인데 스포츠 PD들을 드라마 세트 관리하라고 보내고 지금 그 30년 대기자를 그러니까 대기자가 아니고 30년 동안 기자 생활하신 엄청난 그 선배를 교육 발령 내 가지고 그분한테 그분이 지금 가르쳐도 지금 시원찮을판에 배우라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PD수첩 PD들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이 정재홍 작가는 17년을 저희 MBC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 12년을 PD수첩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야말로 작가로서는 최고참이고 PD수첩의 산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CP를 맡고 있었을 때 그리고 진행을 할 때도 저희 PD수첩 특히 작가진의 기둥이었습니다. 없다면 돈이라도 주고 사실은 다른 방송국에서 모셔와야 될 그런 인재거든요. 그런 작가를 다른 5명의 작가들과 같이 일시에 해고했습니다. 참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죠. 네. 저희가 사실은 납득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야, 요런 거 괜찮네. 하지 말라고 자꾸 하셨어요. 아까 그 PD수첩 잔혹사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그 탐사보도 프로그램이라는 게 특히 공영방송에서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그 역할을 고발의 역할을 해야 탐사 보도 프로그램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원고료를 받아도 술을 마셔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미운 이렇게 눈총을 받은 걸 알면서도 작가들이 계속 같은 아이템들을 제기했어요. 한 번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 7번 정도 했고요. 4대 강도 저희가 3번이나 제시를 했고 그런 것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그런 것들이 아닌가 바로 보복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많은 작가협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심지어는 시사교양 쪽에 있는 다른 작가들한테 대체 집필해라. 근데 다 안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말이죠. 가장 손쉬운 방법은 빨리 그 PD 수첩을 정상화시켜서 작가분들이 가셔서 쓰시고 PD들이 수첩 들고 빨리 가서 이걸 좀 만들고 이런 상황이면 이게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 MBC 왜 안 해요? 왜 그래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말로는 방송을 정상화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아무리 봐도 속마음은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은 방송이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PD수첩 방송이. 그러니까 결국은 PD수첩 방송이 안 나가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편하고 김재철 사장도 편하다. 뭐 이런 계산 하에서 지금 이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뭐 현재 지금 김재철 사장이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온다라는 건 그건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PD들 입장에서 특히 이제 안타까운 것은요. 저희 PD들은 그래도 파업이 끝나고 복귀를 한 후에 월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작가들은 사실 프리랜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모레 추석이고 그런데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이게 참 뭐 구차한 얘기처럼 누가 누구를 지금 걱정하고 계세요 지금. 아니 그런데 정재영 작가님 이제 하여간 지금은 뭐 사이가 나빠져서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다 같이 예전에 PD 수첩도 같이 하고 그랬던 분들이잖아요. 혹시 무슨 얘기 들은 거 없습니까? 어떻게 좀 해결해 보겠다. 네, 지금 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MBC 김현종 시사제작국장이 PD 수첩 작가를 공개 모집하겠다고 회의 시간에 밝히셨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922명의 시사교양 작가들이 PD 수첩에는 가지 않겠다. PD 수첩 작가들이 피 흘리고 쫓겨난 그 자리에 가지 않겠다고 결의한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공개 모집을 한다고 하여 영혼을 팔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쓸 그런 영혼 없는 작가가 과연 있을 것인가 생각할 때 이거는 또 다른 저희들에 대한 모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최승호 PD님이 생각하는 해결책은 뭐예요?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상식이 회복이 돼야죠. 우리 사회 전체가 상식이 회복돼야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김재철 사장이라는 분이 사실 이제 공정방송에 대한 이러한 엄청난 문제점을 갖고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법적인 관점에서도 법 상식에 입각해 볼 때 이제 많은 뭐 법인카드 문제라든지 또 다 아시죠? JC. 뭐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김재철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여당 쪽에서 선임된 분들이 아직도 김재철 사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련을 가지고 시간을 끌면서 결국은 또 대선에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것이 어떤 누구한테 불리할 것이냐 유리할 것이냐. 이런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가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많은 공감과 힘을 가지고 좀 이렇게 여론이 형성이 될 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재용 작가 심사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언론사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경영진 한 사람을 잘못 임명했을 때 방송이 얼마나 피폐해질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 경영진은 언론인이 맡아야 돼요. 언론인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의 알 권리 하나만 바라보고 방송을 해야지 권력에 줄을 대고 그걸 출세를 하려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망가뜨리고 이런 사람들이 사장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오늘 오신 분들이 많이 힘을 합쳐서 잘못된 경영자를 하루빨리 좀 몰아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박수 주시고요. 우리 정 작가님 그 말씀하시는 거나 눈빛을 보시면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작을 만들어낼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두 환상의 복식조가 말이죠. 기운을 드립니다. 정말 빠른 시일 안에 대한민국을 들썩들썩할 만한 문제작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큰 박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선생님, 내려오면 불 꺼져요. 네, 안타깝게도 개인 사정상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께서 영상으로 PD수첩 정상화에 대한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입니다. 우리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 PD수첩이 결방된 지 벌써 8개월이 넘었습니다. 애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PD수첩을 만든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작가 6분이 무단 해고되었다는 일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해고되신 6분의 작가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언론이 제대로 서고 PD수첩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2009년 용산 참사를 겪으면서 이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그 PD수첩만이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 저희들의 눈과 귀, 발로 같이 뛰면서 저희들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언론들을 지금 다 통제하고 국민들의 귀를 막고 눈을 막는 그런 행동들을 이제 그만하시고 빨리 작가님들 그리고 다시 그 PD수첩 PD님들을 방송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저희들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같이 힘없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루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작가님들 힘내시고요. 끝까지 저희들 작가님들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드라마 쓰는 최완규 작가입니다. 저는 93년도에 MBC 베스트 공모를 통해서 드라마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MBC는 고향이거나 친정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 자부심이나 긍지 같은 것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이 예전 MBC가 가졌던 자긍심, 그 다음에 자랑으로 다시 느낄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지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진중권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 있고 싶었는데 수업이 있어서 불행히도 찾아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PD수첩이 참 그립네요. 사실은 오랫동안 PD수첩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정론의 역할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상업방송인 SBS가 오히려 공영방송들보다도 훨씬 더 공영스러운 이상한 모습을 바람직한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보이고 있습니다. PD수첩 많이 그립고요. 또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듣고 있습니다. 작가들 문제라든지. 하지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국민들 PD수첩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응답하라 PD수첩 파이팅! 벌써 2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 PD수첩 작가 6명에 대해서 일괄짐 해고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힘을 보태고 있는 900여 명의 작가분들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D수첩이 저널리즘의 새로운 영역을 열었던 만큼 이번 작가 해고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PD들의 모습도
작가들과 함께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기를 기원하고요. PD수첩이 PD와 작가분들이 많이 만들어준 쌍용자동차 문제가 드디어 청문회까지 올라갔습니다. 국정조사까지 가는데 PD수첩의 힘을 다시 한번 빌리려고 하면 PD수첩이 빠른 시간 안에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함께 싸우는 분들에게 힘있는 연대를 보냅니다. 고생하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내신 우리 작가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되셨는데, 이 시점에서 작가님들께 정말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김재철 사장님께 영상 편지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이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작가분들을 해고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편향되신 분이 사장님 아닌가요? 문제 해결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남 자르지 마시고 혼자 나가주시면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죠? PD수첩 화이팅! 작가분들 화이팅! 네, 여러분들 응원 메시지가 정말 든든하고 힘이 나죠? 선생님 어떠세요? 힘이 나죠. 어려운 때일수록 그 말 한마디가 네.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어려운데. 그 바쁘신 중에 영상 메시지들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워낙 바쁘신 분이니까 영상 메시지로 대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꼭 현장에서 PD 작가들을 격려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또 한 분 메시지를 얘기해 주시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잠깐 모셔서 한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찌 지내십니까? 네. 제가 MBC 하면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지난 4월 11일 총선 때 많은 사람들이 민주통합당이 이기기를 바랐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해서 저희가 졌습니다. 그날 제가 신경민 우리 의원으로부터 밤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MBC 노조가 파업을 하고 밖에서 너무너무 이기면은 이제 뚫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술을 먹고 또 마시고 하면서 펑펑 울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술 한 10잔쯤 마시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런 그 아픔을 제가 MBC와 더불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안철수 우리 대통령 후보가 안철수 생각 제일 앞을 보니까 민주통합당이 만약에 이겼으면 내가 대통령 후보 안 나와도 되는데 져가지고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나오셨다고 제가 그 대통령 나오는 동기를 부여해 드려가지고 지금 나와서 이렇게 또 희망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PD수첩 없애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뉴스 보거나 뭐 하면 늘 MBC를 틀었는데 요즘 MBC를 틀게 되지 않습니다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 아픔을 되새기면서 우리 이 언론들이 너무 탄압을 받고 이 뭐 그 우리나라의 기본권이 막 무너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사실 19대 국회가 열릴 때 여야가 협상을 해서 제10항에
MBC 청문회를 문방위에서 열기로 민주통합당은 한다. 새누리당은 노력한다. 그걸 가지고 며칠 싸우다가 결국 내용적으로는 하기로 하고 노력한다라고 시팡에 이제 합의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방위가 오리발을 막 탁탁 내밀고 있습니다. 언제 합의했냐? 못한다. 그래서 지금 거의 문방위에서는 청문회가 열릴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한구 원내대표 새누리당의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게 무슨 정치적인 문제냐? 노사 문제다. 노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원내대표께서 너무 고마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환경노동위원회는 노사 문제를 다루는 데거든요. 그래서 MBC 문제 청문회 환노위에서 합시다. 고맙습니다. 논리를 세웠습니다. 부당노동 행위 그 안에 공정방송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시켜가지고 이것은 환노위에서 확실하게 부당노동 행위와 관련한 노동 문제로 저희들이 청문회를 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위원장에게 요청을 하고 양당의 간사들이 이제 수십 번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새누리당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이상하게도 유일하게 지금 전 위원회에서 환노위만 여서야대가 됐습니다. 모르시고 계셨나 봐요? 네, 여서야대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 청문회를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민주통합당에서는 환노위에서 MBC 청문회를 여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새누리당이 협의를 안 해줘서 아직까지 힘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압박 좀 해주시고요. 저희들에게도 힘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마디만. 저는 김재철 사장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미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낼 텐데 우리 해방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유롭게 해드립시다. 여러분 다 같이 이 청문회를 위해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명숙 전 국무총리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순서는요. 김유아 씨 순서예요. 네. 영상 메시지는 아까 지나간 거고요. 이제 정리 멘트인데 제가 넘어갈게요. 네. 네, 이번에는 그 여러 작가님들을 무대에 함께 모셔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사교양 작가를 대표해서 김호경 전임 작가협회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은경 작가님도 올라와 주시고요. 김영현 작가님, 박상현 작가님, 또 성석재 작가님, 네, 좀 모실게요. 여러분 박수 주십시오. 네. 마이크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떻게 우리 각자 좀 소개를 좀 마이크로. 네. 예. 저는 다큐멘터리를 하는 김호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드라마 쓰고 있는 박상현 작가입니다. 예, 선덕여왕 뿌리 깊은 나무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같이 집필한 김영현 작가라고 합니다. 네. 저는 작년에 짝패라는 드라마를 쓴 김은경입니다. 예. 저는 좀 작가긴 한데 좀 이종 같네. 저는 소설가 성석재입니다. 네, 대한민국 드라마 시사교양을 대표하는 정말 기라성 같은 작가분들이십니다. 한 자리에 이렇게 모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정말 저희 PD수첩 그리고 언론자유를 위해서 고맙습니다. 우선 이 PD수첩 작가 해고 사태가 말이죠. 시사교양 작가들뿐만 아니라 전체 방송 작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를 보시면서 우리 김호경 전 이사장님께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제가 전임 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을 맡으면서 2008년 이사장직을 맡고 난 다음에 바로 아까 뭐 말씀드린 그 PD 수첩 사태가 사실 시작되었습니다. 그 미국 협상 관련해서 저희 작가들이 김원희 작가가 당시에는 연루가 되어서 그때부터 사실은 작가협회는 이 문제에 사실 PD들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다 이 PD 수첩의 문제는 저희 작가들의 문제로 해서 제가 4년 내내 PD 수첩이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저희들은 이 문제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2월로 임기가 끝났는데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참 죄송스럽게도 우리 이금림 이사장님 까지 이 PD 수첩 문제가 이어질 줄 몰랐습니다. 이 정권과 함께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예, 예. 저기 시간 아시죠? 예, 한 분 한 분씩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좀 네. 자, 우리 드라마 작가분들도 아마 고생 많으셨죠. 같이 MBC 앞에서. 네. 예, 너무 놀랬고요. 그러니까 지난 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 벌어진 가장 놀라운 일은 사람들이 별로 놀라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슬퍼하게 할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침묵시키고 그리고 침묵하지 않으면 이렇게 박살을 내버리고 이게 가장 큰 놀라운 변화였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빨리 5년 전이나 10년 전 같았으면 정말 경천동지할 일들이 정말 몇십 개가 일어났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 시민사회에서 용인되고 이해되고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지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PD수첩 작가분들이 해고된 이 엄청난 사태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내년에 이제 MBC랑 50부작 드라마를 써야 돼요. 제발 좀 정상적인 방송사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 그래도 박상현 작가랑 요새 아이템 회의를 계속 하는데 사실 저희 되게 쫄아 있어요. 이거 아무거나 해도 되나. 근데 제 생각에 한국 방송이 그 시사 교양이 됐든 드라마가 됐든 쇼가 됐든 그 응축된 힘이 있잖아요. 자기의 노동을 저기를 해서까지 노동을 팔아서까지 어쨌든 그 컨텐츠의 질을 높이려는 그 힘으로 저는 여태까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작가들과 많은 그 제작진들을 위축시키는 상태가 결코 산업적으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좋을 거라고 생각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고 할 수 있는 힘을 다 보태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PD수첩 작가분들과 제작진 여러분들은 모든 정권이 힘을 합하여 없애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셨다는 것으로도 이미 대단한 그 자부심과 그걸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정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 산에서 내려오면서 오늘 황혼을 봤습니다. 근데 이 정권이 황혼이라는 것이 이미지가 상당히 비장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렇게 정말 저질이고 부도덕한 이런 정권, 저는 이 정권의 황혼은 정말 추하다고 느꼈습니다. 선생님 혹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술 드신 거 아니시죠? 아니 저는 오늘 이런 자리인지 몰랐어요. 그냥 호프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 꼭 있을 줄 알았어. 아니 막걸리 먹다가 여기 저하고 저 SBS PD가 한 번 오셨습니다. 이름 밝히면 이제 안 되니까 SBS PD하고 막걸리 먹다가 야, 이 차를 우리 호프로 가서 먹자 이렇게 해서 왔는데 갑자기 마이크를 쥐니까 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네. PD수첩 작가 여러분 항상 옆에서 끝까지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호프 콘서트 그러니까 아마 맥주집에서 하는 걸로 생각하셨던 모양인데 희망이라는 뜻의 호프입니다. 희망 콘서트입니다. 우리 성석재 선생님이요. 네네. 제가 선생님 좋아하는 거 아세요? 제가 매번 뭐 인터뷰할 때 성석재 선생님 얘기하는데 들으셨어요? 시간 초과한 것 같은데.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성석재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여기 오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정재용 작가하고 아주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그래서 왔고요.
같은 작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소설가들은 방송 작가가 좀 다릅니다. 좀 게으르고 느리지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설가들은 인간이 내면에 아주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그런 면과 또 어떤 신성한 면까지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한테 주어진 그 신성함, 고결함 이런 걸 평생 조금도 내보이지 못하고 늘 저열하고 치사하고 비열한 것만 보여주다가 가고 맙니다. 제가 이런 지금 상황을 만든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나중에 족보를 후손들이 봤을 때 이분이 우리 족보에 있는 게 부끄럽다라고 생각하지 않게끔 지금이라도 모든 걸 제자리에 좀 돌려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저희 응원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 PD수첩 방송 정상화를 위한 호프 콘서트 1부 마치겠고요. 잠시 후에 2부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후에 2부 시작합니다.